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 문제풀이 이어서 형성평가 1단원의 동그라미 6번 특수상대성 이론을 하겠습니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지난번에 그대로 이야기했지만 어떤 시간 지연이라든가 길이 수축을 계산을 하는 것은 그렇게 수학적으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단순하다고도 볼 수 있는데 문제는 어떤 상황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서로 움직이는 뭐 빛의 속력의 0.6c라든가 0.8c 같은 구체적인 값을 주고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그 시스템을 놓고서 그 속에서 서로 어떻게 보이는가 이런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이 상대성 이론의 어떤 상황을 이해하는 게 수학적인 공식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도 문제풀이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을 내리고 형성평가 6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일직선상에서 지면에 대해서 속력 V로 운동하는 철수가 탄 자동차 A와 그 다음에 영희가 탄 버스 B를 나타낸 것이다. 근데 지금 여러분 요 영희의 그 버스는 가만히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는 거예요. 철수는 이렇게 앞으로 V로 가고 있죠. 그러면 영희가 봤을 때 영희가 관찰한 거예요. 지금 누가 보는가 중요합니다. 상대성 이론에서는 누가 관찰자고 그 다음 무엇을 보는가가 중요해요. 지금 영희가 철수 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기억 A의 속력은 V이다. 당연하죠. 이 V라는 게 뭐냐면 지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영희는 지면에 대해서 정지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영희가 이제 버스 안에 타고 있지만 사실은 지면에 서 있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문제 쓸데없이 영희를 지금 차에 태워놨죠. 불필요하게 차에 탕골 했단 말이에요. 그냥 영희가 밖에 이렇게 서 있다.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아무 상관없는데 괜히 사람 헷갈리게 하려고 이렇게 어떤 문제상을 했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 철수가 지면에 대해서 V로 움직이기 때문에 영희도 비록 버스 안에 타고 있지만 지면에 가만히 서 있는 것하고 같은 상태예요. 왜? 이 영희의 버스가 정지해 있단 말이에요. 지면에 대해서. 그래서 A의 속력은 당연히 영희에 대해서도 V로 보이죠. 그 다음 니은 A의 앞으로 발생된 빛의 속력은 C보다 크다. 이 빛의 속력을 지금 누가 보는 거냐면 영희가 관찰한 거예요. 근데 여인가 보든 누가 보든 빛의 속력은 무조건 C예요. 그래서 이거 틀렸죠. 큰 게 아니죠. 같아야 돼요. 이는 틀렸다. 그 다음 D가 빛은 A의 앞쪽 끝보다 뒤쪽 끝에 먼저 도달한다. 이건 지금 철수가 보는 게 아니에요. 이 D것도 영희가 보는 거예요. 영희가 볼 때는 이 철수가 탄 버스가 앞으로 이동하죠. 그래서 가운데서 번쩍하면은 당연히 이 뒤쪽에 먼저 도달해요. 그래서 뒤쪽 끝에 먼저 도달한다. 이거 맞는 소리예요. 영희가 볼 때는 그렇게 돼요. 그래서 답은 4번 기억 디귿 요 두 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정지하는 관찰자 A, B에 대해서 이 A와 자 이게 왜 안 나오고 자 A와 잠깐만요 여러분 이게 어? A와 B 여러분 이게 잠깐 오동열 하네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세팅 좀 하고요.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전개하는 관찰자 AB에 대해서 A와 B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이 전개해 있는 거예요. 철수 여행 같은 우선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0.8C, 0.7C를 가고 있다.
그러니까 철수가 더 빨라요. 조금 더 빨라요. 0.8c니까 얘가 0.8c니까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기억 A가 측정할 때 이 그림을 봅시다. A나 B나 어차피 이거 뭐가 이게 뭐가 이렇게 합시다. 이게 뭐지 이게? 자, A가 측정할 때 철수와 탄 우선이 영희가 탄 우선보다 길이가 길다. 이 A가 보면 자, 여러분 A가 보면 우주선 철수의 우선하고 영희의 우선 둘 다 움직이죠. 그런데 길이 수축 현상에서 원래보다 짧아 보여요. 짧아 보이는데 누가 더 짧아 보이냐면 당연히 빠른 놈이죠. 더 빨리 갈수록 더 빨리 움직일수록 우선이 더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 정지한 사람, 지면에 정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래서 관찰자 A가 보면 누가 더 빠르냐면 당연히 그 철수와 탄 우선이 0.8c니까 더 빠르죠. 영희는 0.7c예요. 그래서 철수탄 우선이 영희 우선보다 길다. 이건 틀린 말이죠. 거꾸로예요. 거꾸로예요. 그 다음 니은 AB 사이 거리는 철수가 측정할 때가 영희가 측정할 때보다 짧다. 자, AB 요 두 사람의 거리는 원래 고유 길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면에 정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게 100m 합시다. 100m. 그 A와 B가 볼 때는 서로 간에 100m로 합시다. 이건 고유거리죠. 고유거리인데 이 우주선에 탄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씩 날아가면서 보게 되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이 우주선 안의 입장에서는 밖에 지면이 자기들한테 거꾸로 보이로 스쳐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주선에서 볼 때는 지면이 거꾸로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냐면 더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 그러니까 지면에서 봤을 때 더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 즉 철수가 봤을 때 지면이 더 빨리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누가 더 짧아 보이냐면 철수가 측정할 때가 영희가 측정할 때보다 더 짧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니은은 맞아요. 그 다음 D가 B가 측정할 때 철수 시간이 영희 시간보다 느려간다. B는 지면의 관찰자예요. 이건 B가 보든 A가 보든 같은 거예요. 이건 B나 A나 상은 같아요. 그러니까 지면의 관찰자가 보면 그냥 심플하게 이야기하면 AB가 아니라 지면의 관찰자가 보면 철수 시간이 영희 시간보다 느려간다. 이게 시간 지연 효과인데 이 시간 지연은 더 빨리 움직이는 놈의 우주선 안에서 더 크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면에서 봤을 때 더 빨리 움직이는 우주선이 누구냐면 철수의 우주선이죠. 따라서 철수 시간이 영희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이거 맞는 말이에요. 따라서 D것도 맞아요. 그래서 답은 니은 D것 5번이 되겠죠. 5번. 자, 그 다음에 그림과 같이 이게 자꾸 필기가 잘 안되네요. 철수와 탄 우선이 정지한 영에 대해서 일정 속력 0.9c로 행성 A에서 B로 운동하고 있다. 나아가고 있다. 철수와 측정한 AB 사이의 거리는 L이다. L이고 철수와 측정한 AB 사이에 이동하는 시간 T이다. AB는 0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AB가 0에 대해서 정지해 있다.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 A와 B가 영희가 쉽게 말해 영희가 그 관측하는 두 지점이에요. 철수가 볼 때는 이 AB 지점이 이 A와 B가 자기한테 거꾸로 이게 쉥 지나가 있죠. 0.9c의 속력으로 거꾸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AB 간격이 철수가 볼 때는 줄어들어 보입니다. 이게 L이 아니라 이게
감마분의 1로 줄어들어 보이는 거예요. 철수가 볼 때는 뭐 영희가 볼 때 AB 사이 거리가 이게 L이에요. 요거는 영희가 바라보는 거리예요. 그럼 철수할 때는 철수한테 보이는 그 L은 L 다시는 어떻게 보냐면 감마분의 1로 줄어들어요. 원래 길이보다 감마분의 1로 줄어들어요. 이 감마는 이거죠. 루트 1 빼기 C제곱분의 울지는 속력 V제곱 분의 1이에요. 이거 1보다 커요. 감마분의 1하면 줄어드는 거예요. 원래 길이보다. 그렇게 보이는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 여기 시간 t에 대한 언급이 있네요. 철수가 측정했을 때 우주선을 타고 있는 철수가 바라봤을 때 자기가 A에서 B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은 t예요. 근데 이 t는 밖에서 보면은 시간 지연 효과에서 슬로우로 가죠. 그러니까 밖에서는 이 t가 다르게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예를 들어 밖에서 보는 시간을 t 뭐라고 표현하죠? 아우터라 합시다. 아웃사이더. 밖에서 보는 t는 이게 원래 시간 t보다 늘어나 보여요. 늘어나 보려고 그러면 감마 팩터를 따지면 감마 t가 되는 거예요. 감마 t가 돼요. 이게 자꾸 글자 잘 안 쓰지네요. 잠깐만요. 선생님 마음이 지금 급하나? 감마 t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밑에 보기 봅시다. 철수가 관측할 때는 B는 0.9C 속력으로 다가온다. 지금 B가 그렇죠. 철수가 지금 0.9C로 이렇게 우주선이 앞으로 나아가요. 그럼 바깥에서 자기한테 거꾸로 0.9C로 거꾸로 반대 방향으로 날아가는 거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건 기억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영희가 관측한 측정한 A와 B 사이 거리는 L보다 작다. 잠깐 이 L이 철수가 측정 이게 뭐야? 이거 쌤이 아까 말을 잘못했네요. 이 L은 영희가 측정한 게 아니라 철수가 측정한 거리네요. 철수가 측정한 거리. 그럼 이거 그럼 이게 틀린 거예요. 말을 잘못했어요, 쌤이. 이거 문제를 해석을 잘못했는데 문제를. 이거 상대선에서 항상 얘기지만 누가 관측한 길이고 누가 측정한 시간이 그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이거 선생님 잠깐 착각해가지고 영희가 본 거랬는데 영희가 본 거 아니에요. 철수가 바라본 길이가 L이에요. 그럼 이 L은 이미 줄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철수가 볼 때는 이 AB가 자기한테 거꾸로 이렇게 날아간단 말이에요. 날아가기 때문에 원래 길이보다 줄어 보여요. 원래보다 줄어 보이는 길이가 L이에요. 지금 이제 철수한테 L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니은 영희가 측정한 길이 AB 사이의 거리는 L보다 작다. L보다 크죠. 철수한테는 이미 줄어들어 보여서 L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니은이 맞아요. 근데 이 문제가 약간 좀 구질구질한 게 지금 포인트 A와 B는 영희가 찍어 놓은 포인트예요. 그런데 이 길이 AB 길이는 철수가 보는 길이 L이에요. 문제를 이렇게 하면 쓸데없이 구질구질하죠. 그럼 차라리 이 L을 철수가 보는 거라면 AB도 철수가 보는 AB를 찍어놔야 이게 헷갈리지 않죠. 이거 은근히 이걸 문제를 잘 냈다 봐야 되나 구질구질해야 되나 모르겠는데 선생님 관점에서는 이게 구질구질해요. 이렇게 비비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영희가 본 AB라 그러면 두 사람 거리도 영희가 본 거리로 두면 이게 심플해요. 근데 이게 쓸데없이 내가 본 거, 네가 본 거 두 개 섞어가지고 똑같은 AB의 길이를 재는데 양 끝점 A와 B는 밖에 있는 영희가 본 거고 그 양 끝점 사이에 AB 거리는 철수가 본 거라면 이게 상당히 구질구질 헷갈려요. 처음에 제시할 때 이렇게 제시하지 않아도 문제를 얼마든지 이게 니은처럼 물어볼 수가 있는데 약간 좀 그래요. 어쨌든 이 문제 보여주는 거는 상대성 이론에서는 양 끝점 AB든 양 끝점 AB 사이 거리든 간에 그걸 누가 관측하고 누가 본 거냐 그게 중요하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 D가 우주선이 A에서 B까지 이동 걸린 시간은 영희가 측정하면
t보다 크다. 그렇죠. 이 A에서 B까지 측정 시간, 이 t가 지금 누구 t냐면 우주선 안의 시간이에요. 우주선 안에서 측정한 자기의 시간이에요. 우주선 안에서는 AB 그래 짧아 보인단 말이에요. L로. 그런데 우주선 밖에서 보면 이 우주선 밖에서 보는 L 아웃도는 더 길어 보이죠. 감마별이 길어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주선 밖에서 볼 때 걸리는 시간은 당연히 그 감마 L을 0.9시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고, 또 다르게 하면 우주선 안의 시간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우주선 안의 시간 t가 흐르다 보면 밖에서는 감마 t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도 맞아요. 따라서 답은 4번 기억 디귿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 4번. 그러면 정지해 있는 철수에도 영에 탄 우주선이 0.9시로 뮤온도 같이 날아가요. 그럼 영희가 바라보면 뮤온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영희가 볼 때는 뮤온의 수명이 100만 분의 2초죠. 영희가 볼 때는 뮤온이 100만 분의 2초만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자, 지금 문제는 철수가, 지면에 있는 철수가 측정했을 때 그게 영희가 측정한 것보다 더 큰 물리량. 모두 고르시오. 자, 빛의 속력. 빛의 속력은 좀 심플하게 생겨요. 누가 측정하든 다 똑같아. 그게 광속 불리의 법칙이에요. 이거 따질 필요 없어요. 움직이든 서 있든.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니까 이거 아니죠. 같죠. 기억 X. 그 우주선의 길이 철수화 될 때는 우주선이 날아가요. 무제 날아가니까 이게 길이가 줄어들어요. 이 길이가 줄어들어요. 수축되기 때문에 철수화되면 더 작죠. 그래서 X. 더 큰 것만 골라야 했으니까. 그 다음 뮤온의 수명. 영희가 볼 때는 뮤온이 정제해 있기 때문에 100만 분의 2초만 살아있어요. 근데 철수가 볼 때는 이 100만 분의 2초가 매우 슬로우로 가니까 시간 지연 효과 해가지고 100만 분의 뭐 20초, 10초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건 디귿만 맞죠. 따라서 이 문제 답은 디귿만 맞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그림과 같이 영희가 탄 우주선이 지금 그림이 없네. 그림이 어디? 저거 영희가 탄 우주선이 0.5시로. 이 4번 문제 똑같이 씁시다. 위에 문제 그리면 똑같은 사이니까. 우주선의 고유 길이는 L0이다. 이거는 정지했을 때, 고유 길이는 정지했을 때 길이에요.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영희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철수와 관측하면 L0보다 짧다. 영희가 탄 우주선의 길이를 철수와 관측하면 L0보다 짧다. 그렇죠. 철수는 지면에 서 있어요. 영희가 탄 우주선은 0.9시로 날아가요. 그럼 당연히 길이가 이렇게 수축돼 보인단 말이에요. 짧아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 철수는 영희 시간이 자신 시간보다 빠르게 가는, 이거 아니죠. 영희 누가 보단 영희가 지금 우주선을 타고 있어요. 그럼 철수가 보면 우주선이 초고속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시스템 안의 시계는 정지하는 게 있어서 밖에서 바라볼 때는 당연히 슬로우 모션을 가요. 시간 지연 효과에서 느리 가요. 빠르게 가는 게 아니라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D가 영희가 우주선의 운동 방향으로 보낸 빛의 속력을 철수가 관측하면 C보다 크다. 빛의 속력은 여러분 누가 쏘고 어떻게 하든 간에 무조건 C예요. 따질 필요 없어요. 따라서 D가 X. 답은 기억 하나밖에 없죠. 자, 그 다음 장 넘어갈게요. 자, 6번. 철수에 대해서 얘가 0.8시로 날아가는 우주선이 있어요. 그 ABC 날아가다가 우주선 안에 광원에서 동시에 ABCD 방향으로 4번, 8번을 빛을 동시에 탁 쏴보냈어요. 그때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당연히 ABCD의 한가운데에서 빛이 쏜 거기 때문에 ABCD에 동시에 딱딱딱 맞추겠죠. 근데 밖에 있는 철수한테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철수가 이런 상황을 관찰한 것을 올바르게 나타낸 것은 A의 속력은 기억, 빛은 A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 그렇죠. 우선이 앞으로 가니까 A가 뒤쪽 벽면이 광원에서 다 나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A에 가장 먼저 도달해요. B는 가장 늦게 도달하고
그 다음 C하고 D는 앞뒤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조금 시간이 애매모호하게 중간쯤 걸리겠죠. 그 다음 니은 AB 사이 거리는 CD 사이 거리와 같아. 자, 길이 수축은 자 보세요. 밖에서 봤을 때 요 우선 전체가 이게 수축돼 보여요. 길이 줄어들어 보여요. 압축돼 보여요. 그러면 AB 거리도 수축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BC 거리는 운동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운동 방향은 지금 이렇게 하잖아요. 운동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수축이 안 돼요. 그래서 AB 사이 거리는 CD 사이 거리와 같아. 이거 틀렸어요. AB가 더 깁니다. 이게 누가 본 거냐면 철수가 관찰한 거예요. 우선 안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선 안에서는 AB하고 CD가 같은 게 맞아요. 그런데 철수가 볼 때는 이 AB는 운동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리이기 때문에 운동 방향으로는 앞뒤로는 그 길이가 수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D가 B를 향해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D를 향해 진행하는 빛의 속력보다 빠르다. 아니죠. 철수와 관찰하면 여러분 그도 얘기하는데 광속은 누가 봐도 다 똑같아요. 누가 봐도. 광속은 어떻게 보면 생각이 편해요. 광속 불변에 무조건 어떤 상을 제시해도 광속은 누가 봐도 운찍으면서 빛을 쏘나 뭐 거꾸로 하면서 빛을 쏘나 운찍 노이보나 빛이 운찍이나 항상 누가 봐도 빛의 속력은 무조건 C예요. 그게 좀 신기한 현상이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답은 1번이죠. 기억이죠. 기억.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미원에 대한 설명이다. 자, 여러분 이게 어디 문제를 선생님이 캡처한 건지 모르겠는데 그 어디 뭐 학력 평가가 뭔지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상대성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이 문제를 출제한 대표적인 경우예요. 이 지문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상대성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이 지문이 좀 어려운 문제인가 보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기 쉬워요. 근데 이 지문은 사실은 문제가 매우 심각해요. 잘 보세요. 뮤온은 수명이 짧아서 정지 상태일 때 100만 분 2초 만에 분격이 돼요. 그런데 실제로 뮤온이 지구 대기권 뚫고 올 때는 그래서 이 100만 분 2초 동안에 뮤온이 이동할 수 있는 거리는 뮤온의 속력이 예를 들어 광수의 99.99%를 거리니까 응? 그냥 0.9 뭐 0.9c를 합시다. 100만 2초 동안에 빛의 속력에 가까운 0.9c로 날아가면 0.6km 정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실제로는 0.6km가 아니라 미온이 수백 킬로미터를 뚫고 지나와서 대기권에서 수백 킬로를 뚫고 내려와서 지면에 도달해요. 지표면에. 이걸 보면 이걸 지상의 관찰자가 보면 미온의 시계가 매우 슬로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100만 분의 2초가 쭉쭉쭉 20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그 100만 분의 2초가 20배 정도 늘어나가지고 100만 분의 40초가 되면서 100만 분의 40초 동안에는 0.9C로 100만 분의 40초 40 마이크로세컨드 동안 이동해가지고 한 뭐 420km 정도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밑에 보면 뮤온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수명이 늘어난 게 아니죠. 뮤온은 자기가 100만 번 2초 동안 있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뮤온 안에 만약에 뮤온이 매우 작아서 그 안에 시계를 넣을 수가 없지만 만약에 뮤온 안에 시계를 설치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뮤온 안에 여러분이 탈 수 있다 그러면 그 뮤온 안에 타가지고 뮤온 안에 있는 그 시계를 여러분 쳐다보면 100만 분의 2초 동안만 그 세상이 뮤온의 세상이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100만 분의 2초만 이동하는데 그 뮤온 입장에서 보면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져서 일어난다. 이거 좀 이상하지 않아요?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져야지 짧아진다니요? 그리고 뮤온이 이동한다는 말이 이상하지. 뮤온은 지금 정지해 있어요. 그러니까 뮤온이 이동한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뮤온 입장에서 보면 이 지구가 자기한테 달게 되는 거예요. 0.9C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동하는 거리라 표현하면 이게 부정확하고 뮤온 입장에서 보면 이동하는 거리가 아니라 달려오는 지구가 스쳐 지나가는 거리예요. 이 말이 좀 이상한데 달려오는 지구가 스쳐 지나가는 그 거리가 수축된 거리예요.
그래서 무연의 입지사 보면 실제로 지구가 자기한테 달게 되면서 스쳐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는 거리가 여전히 0.6km 맞아요. 근데 0.6km가 지구가 스쳐 지나갔는데 그 0.6km가 압축된 상태예요. 엄청 압축된 상태예요. 이 0.6km를 원래 길이대로 지구의 원래 길이대로 환산해 보면은 펼쳐보면 이게 420km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이 표현이 약간 이상하죠. 여러분 이 지문은 한번 깊게 곰곰이 들여다볼 가치가 있어요. 선생님은 이거 지난번에 할 때 애들한테 이거 틀렸다고 하지 말라겠는데 사실 틀린 거 맞아요. 근데 이게 왜 틀린가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게 그 어디 뭐 시시콜콜한 문제지 나온 게 아니라 내가 알고 무슨 학평 문제 같은데 이거 어디서 선생님이 캡처한 건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근데 선생님도 풀다 보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동하는 거리가 짧아지는 현상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요. 이거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해요. 달려오는 지구와 대기권이 수축되는 현상이다. 이렇게 해야 돼요. 달려오는 지구와 대기권이 수축되는 현상으로 해석한다. 그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밑에 뭐 이 문제는 좀 약간 이상하고 틀리다고 출제 오류를 볼 수 있지만 굳이 답을 고르자면 특수상대적으로 지지하는 증거이다. 맞아요. 지지한다는 말은 그 옳다고 그 이론이 옳다고 뭐 지지한다 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뮤온과 함께 움직이는 좌표에서 운동하는 뮤온을 보면 이동거리가 짧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이게 이동거리 또 이 표현이지. 이게 정확히 이해 못한 거죠. 이거 해석하기 나름은 너무 삼각형. 그 다음 뮤온의 운동과 수직인 방향의 거리도 짧아진다. 이 수직인 방향 안 짧아져요. 뮤온의 운동하고 같은 그 방향으로만 길이가 수축돼요. 그래서 이 문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니은 같은 경우도 삼각형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그림은 0.8km 달린 우주선 안에서 민호가 낙하하는 시점을 나타낸 것이다. 민호가 보니까 그 공이 낙하하는데 1초가 걸렸다. 그 1초 만에 그 민호가 시계를 우주선 안에 시계를 놓고서 이걸 재보니까 민호가 여기 시계를 놓고서 이게 재보니까 이게 1초 만에 툭 낙하했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때 이건 우주선 안에서 고유시간이죠. 고유시간. 이 실험을 우주선 밖에서 정지한 상태이다. 이 정지한 상태는 지면에 대해서 정지한 거예요. 쌤이 이 문제 잘못 냈네요. 지면에 대해서 이렇게 지면에 대해 정지한 상태로 있던 철수도 지켜보았다. 자, 그럼 1번 우주선이 정지했을 때 길이가 L0가 100m였다. 현재 철수가 바라보는 움직이는 우주선의 길이 L은 얼마일까? 이건 여러분이 감마값을 계산하라는 거예요. 자, 움직이는 우주선은 밖에서 정지한 사람이 보면 지면에 대해서 움직이는 우주선을 정지한 사람이 바라보면 길이가 줄어들어 보이죠. 여러분 감마 팩터는 1보다 커요. 그러면 줄어드는 길이 L은 원래 길이 L0보다 어떻게 되냐? 감마분의 1만큼 줄어들어요. 원래 길이보다. 여기서 감마는 감마값은 그 로렌츠 인자라 그래가지고 공식 있죠. 이 공식은 심플해요. 여러분 여기 쌤이 빼놓은 걸 캡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로렌츠 인자인데 그 감마 이꼴 1 빼기 가로 열고 v 나누기 c 가로 닫고 제곱 그 전체 루트 씌운 다음에 그 전체 분의 1이죠. 그런데 여기서 c분의 v 이게 이 v는 우주선의 속도예요. 우주선의 속도는 빛의 속도보다 클 수가 없어요.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빛의 속도가 가장 빨라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들은 빛의 속도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c분의 v는 무조건 1보다 작죠. 그러니까 1 빼기 1보다 작은 거 제곱. 그럼 이게 0. 얼마 나오겠죠? 0. 얼마 분의
0. 얼마를 루트 씌우면 그것도 또 0. 얼마가 나와요. 0. 얼마 분의 1 하니까 당연히 감마는 1보다 커요. 이 감마는 항상 1보다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C분의 V 이걸 줄여서 그냥 말이 기니까 그냥 베타라고 표현해요. 그럼 1 빼기 베타 제곱 루트 분의 1이 되는 거예요. dt, d타우 dt는 그냥 헷갈리니까 빼버리시다. 제일 마지막 공식. 이거는 쌤이 위키에서 다운받은 건데, 여러분은 요 감마 공식만 알면 돼요. 그래서 매우 빨리 움직일 때 이 로렌츠 인자를 미리 계산해 보면, 자, 베타, 빛에 대한 그 우주선의 상대 속도예요. 0.1c, 0.2c, 0.25c, 0.3c 이렇게 쭉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감마 값이 다 그 정수로 딱 떨어지는 건 거의 없어요. 그렇죠? 0일 때는 당연히 정수고. 그런데 감마 값이 정수는 아니지만 좀 약간 딱 떨어지게 계산이 가능한 그런 감마나 혹은 감마분의 1 이게 어떻게 계산이 가능한 값으로 떨어지는 게 두 개 있어요. 빛의 속도에 0.6c로 갈 때, 그때 빛의 속도에 0.8c로 갈 때, 그때는 감마 값이 1.25 혹은 1.667인데 이게 감마분의 1이 딱딱 떨어지죠. 0.8, 0.6. 그래서 여러분 이 감마 값을 길이 수축 때 얼마로 길이 수축되냐 그걸 계산할 때 딱 떨어지는 값을 보통 계산을 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우주선이 0.6c로 달릴 때는 감마분의 1이 0.8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선의 속도가 빛의 속도의 60%, 0.6c로 달리면 그 길이가 감마분의 1이 0.8, 원래 길이보다 80% 줄어든다는 소리예요. 비율이 0.8c로 0.8L0로 줄어들어 보인다는 거예요. 반대로 0.8c로 달리면 더 줄어들어가지고 0.6c, 절반 조금 넘는 길이로, 원래 길이의 60%로 보인다는 소리예요. 이거 뭐 그래프로 나타내는 거죠. 감마 인자를. 자, 요거 치워버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건 감마 값을 계산하면, 감마는 1 빼기, 자, 1 빼기, V제곱 나누기 C제곱, V제곱, C제곱, 루트 분의 1이래요. 그 감마 이걸 집어넣으면 계산이 얼마 나오면 계산해보면 이게 감마가 3분의 5가 나와요. 요 감마 값이 3분의 5가 나와요. 따라서 우주선의 길이는 원래보다 그 60% 줄어들은 60m, 그 60m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길이는 100m인데 이게 0.6 비율로 줄어들어가지고 60m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 철수는 우주선의 공이 낙하하는 순간 스톱워치를 켜고 낙하 끝나는 순간 스톱을 껐다. 이 철수는 지금 밖에 있죠.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사건을 자기가 재보는 거예요. 우주선 안에도 시계가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은 너무 슬로우로 모셔내니까 자기가 우주선의 사건을 관찰하면서 자기가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은 철수가 측정한 시간이에요. 그럼 이 스톱워치 걸린 시간은 몇초로 기록될까? 우주선 안에서 낙하하는데 1초가 걸렸어요. 우주선 안에서는. 그건 고유 시간이에요. 그러면 밖에서 그 사건을 관측하면 그 시간 t는 고유 시간보다 t제로 늘어난 걸로 관측되죠. 쉽게 말하면 지연되는 걸로, 팽창되는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우주선 안의 시간은 t제로인데 그걸 밖에서 보면 감마배로 늘어나요. 슬로우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계산하면은 1.7초 나와요. 1.7초. 그럼 3번. 그 우주선 안에 민호가 바라보니까 지상의 철수가 자기가 실험하는 걸 재고 있는 게 보여요. 물론 자기도 우주선에 시계가 있어요. 그 시계로 자기가 실험한 낙하 실험을 재보니까 1초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민호가 그 낙하 시간을 재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철수가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보고 철수와 스톱워치를 켜고 끄는 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지켜볼 때 철수가 스톱워치를 켜고 끄는데 걸린 시간을 민호가 볼 때는 그게 몇 초로 보이냐 이거예요. 이거 심플해요. 지금 철수가 아까 잰 시간은 1.7초였죠.
그렇죠. 그러면 민호가 볼 때는 이 1.7초가 매우 슬로우로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민호가 볼 때는 철수가 지면에 거꾸로 스쳐 지나가면서 1.7초 동안 시간이 흘렀는데, 그걸 민호가 볼 때는 그게 슬로우로 1.7초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감마별로 더 길어져 보여요. 그래서 민호가 측정한 시간 t-는 아까 이걸 그 철수가 잰 시간 t라고 하면 철수 시간 t가 감마별로 늘어나 보여요. t가 감마 t제로죠. 그럼 이 감마 제곱 t제로 되는 거예요. 이 계산해 보면 약 2.8초예요. 2.8초. 2.8초. 이 상황은 여러분 한번 생각을 곰곰이 해보도록 합니다. 조금 은근히 헷갈리는 내용이에요. 자, 10번. 이게 좀 설명이 좀 길죠? 상황을 설명한 건데, 이 10번, 11번은 간단하게 답만 체크하고, 설명 간단하게 줄여서 할게요. 영이 잡혀서, 자, 영은 지표면에 서 있어요. 지표면에 서 있는데, 얘가 볼 때 0.6시, 0.8로 서로서로 우선 AB가 마주보고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B가 더 빨라요, B가. 영이가 관찰한 AB 길이를 각각 LA, LB를 할 때, 이 우선은 잠깐만. 이것도 문제. 이 우선 AB가 당연히 길이가 같다는 조건이 있어야 되죠. 여기 있네요. 선생님 문제가 안 이루어있네. 그러면 영이가 볼 때 각각 길이를 옳게 비교한 것은 당연히 이 두 놈이 움직이기 때문에 원래 길이보다 짧아져 보이죠. 이게 LA로 짧아져 보이고 이게 LB로 짧아져 보여요. 근데 이 이놈이 더 빠르기 때문에 B가 더 빠르니까 LA보다 LB가 더 크죠. 근데 가장 큰 거는 가만히 정지했을 때 L0겠죠. L0는 안 움직이니까 수축하기 전 원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그 다음 11번. 고위길의 L0인 우선이 우주선 거장 AB 사이를 운동하는 것이다. 0.6C로 운동해요. 이에 대해서 옳은 것은 A에서 관찰하면 우선의 속력은 0.6C고 B는 증가해 있다. A에서 관찰하면 우선의 속력은 0.6C이고 B는 증가해 있다. 이 A, B는 서로 상호간에 증가해 있고 얘네들이 볼 때 이 우선이 0.6C로 움직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 B를 우주선 거장 A, B를 그 지표면을 봐도 무방해요. 기억 A에서 관측한 우선의 길이는 L0보다 짧다. 그렇죠. 우선이 이 AB에 대해서 0.6C로 움직이니까 짧아져 보여요. 맞아요. 그 다음 니은 우주선에서 관측한 AB 사이 거리는 A에서 관측한 거리보다 짧다. 우주선에서 보면 이 AB가 통째로 거꾸로 날아가요. 반대 방향으로. 당연히 원래보다 짧아 보이죠. 그러면 AB 거리를 A에서 재면 AB는 서로서로 둘 다 지면 그냥 지면을 볼 수 있어요. 둘 다 정리한 상태니까 당연히 원래 길이 고유기를 보이겠죠. A에서 관찰하면 고유기래요. 당연히 더 길어요. 근데 우선에서 보면 이 AB가 거꾸로 가기 때문에 이 AB 거리가 수축돼 보여요.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 D가 A에서 관측하면 우선의 시간이 A 시간보다 느려간다. A에서 관측하면 우선 안의 시간 이거 쳐다보면 이 안의 시계가 슬로우로 가 있죠. 우선의 시간이 A의 시간보다 느려간다. 당연하죠. 자기 자신의 시간이 원래 항상 제일 빨라요. 다른 움직이는 시기와 비교하면 D것도 맞아요. 따라서 답은 기억, 니은, D것 5번이 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이 조금 빨리 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여러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지금 여기 나오는 문제 11개 문제는 특수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상황을 다 나타내는 거예요. 아마 어떠한 수능 문제든 어떠한 학력평가 문제든 여기 나오는 문제보다 복잡한 수준은 넣을 수가 없어요. 특히 여기 9번 문제인가요? 이 문제 남발형이 좀 이상하네요. 8번으로 8번 다음에 10번이네. 요 문제.
이 문제 사항은 여러분이 깊게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이 8번 문제를 8번의 가로 1, 2, 3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이해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의 수식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완벽하게 이해한 거예요. 이 문제는 두고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고민해서 소화하도록 합니다. 그도 얘기했지만 이 감마 값을 계산하는 거는 이런 감마값 계산하는 거는 이건 그냥 단순한 산수 문제예요. 그래서 문제는 왜 이렇게 여기서 볼 때 감마별이 줄고 감마별이 늘고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상황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수능 같은 데서도 이런 상황을 이해하는 문제를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이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출제자들이나 혹은 강사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 특수상대성 이론은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에 아직도 오류가 꽤 많이 남아 있어요. 혼자 고민하지 말고 만약에 문제 풀다 안 풀리면 그 문제 선생님한테 들고 오세요. 재작년까지만 해도 선생님이 틀린 문제 많이 봤어요. 애들이 도저히 안 풀린 데서 들고 왔는데 보니까 어이없게도 문제 자체가 틀린 거예요. 풀리지 않는 문제예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고민한 것만큼 어떤 이해 폭이 깊으시니까 공부는 외우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이 상대성 이론은 외우는 것만으로 극복하기엔 좀 한계가 있어요. 이게 자체가 극단적으로 좀 어려워요, 사실은. 이 상대성 이론이 고등학교 과정에 들어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좀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현대사회에서 워낙 지표사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마 이거 교과과정 만든 그 국가에서도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선생님 볼 때 고등학생이 이걸 배운다는 게 좀 의미가 있나 좀 싶어요. 이게 깊게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이게 고등학교 입시, 대학이 입시하고 코앞인데 이걸 물고 늘어지면서 시간을 투입하기가 좀 애매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물리를 깊게 이해하려고 그러면 시간을 투입해야 돼요. 적당히 외워가지고 적당히 때려 맞추는 건 수학에서는 통하는 거지 이 물리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오늘 설명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